진주광씨 진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희식 장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예. 20. 이 백마원수. 진주 강씨 남한보보다 100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대동운부 군옥에서 강희식 장군의 이름과 활동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경남 진주의 봉산사. 강희식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고려 때 만들어졌다는 사당이다. 이곳에선 매년 4월 후손들이 모여 강희식 장군의 추모제를 지낸다. 598년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상대로 싸웠던 고구려의 병마 원수 강희식. 역사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존재했던 고구려의 장군이었다. 수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고구려의 장군 강희식. 그가 이 수서나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서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것이 중국의 춘추필법, 다시 말해 중국의 불리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역사 기록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와 같은 역사서들은 수나라의 패배를 숨기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핑계 삼았고, 삼국사기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강희식 장군의 이름이나 또 그가 지휘한 전투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까요? 598년 고구려와 수나라가 맞붙었던 제1차 전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중국 북경의 남부, 양자강과 황하를 잇는 대운하의 끝엔 탁군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었다. 바로 이곳이 고구려 정벌의 출발지였다. 598년 수문제가 고구려 원정에 나설 때도 전국 각지에서 소집된 군사들이 운하를 타고 이곳 탁군으로 집결했다. 당시 수나라 군대의 원정길은 두 갈래. 한왕 양과 왕세적이 지휘하는 육군은 탁군에서 임유관을 지나 요하 쪽으로 향했고, 주라후의 수군은 동래를 출발해 평양성으로 향했다. 그 두 개의 그 방향으로 오는 육로군과 수로군이 전술적으로는 나눠서 진격을 해서 병력을 합해서 공격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육지로 보급품을, 식량이나 보급품을 수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으로 수송을 해서 중간에 합류해서 진격하는 이런 식의 공격 방법을 통상 취합니다. 그래서 수나라도 역시 고구려를 침공할 적에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래를 출발한 수의 해군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자치통감은 그 이유에 대해 태풍을 만나 많은 배가 침몰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조선 상고사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수의 군량 보급 작전을 미리 간파한 강희식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여기저기 고구려 해양사를 연구해온 윤명철 교수를 찾았다. 이쪽에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가고, 여기는 갈 수가 없죠. 이렇게 고구려 수군의 공격받은 동래를 출발한 수나라의 함대는 왜 중도에서 침몰했는가? 했을 겁니다. 당시 전황으로 봐서. 그런데 그런 기록은 윤 교수는 그 원인을 태풍이 아니라
고구려군과의 전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비사성이 여기 있고 중성부도 일로는 이렇게 해서 어딘가 가다가 못 갔겠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수나라 해군의 이동 경로다. 동네에서 출발한 수군이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묘도 열도와 장산군도 일대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주라우가 이끄는 수군이 이곳을 통과할 당시에 기후 조건이나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주라우가 이끄는 수군은 사료에 의하면 음력 6월부터 8월 사이에 활동했는데요. 그 무렵에 황해 북부, 즉 요동만과 바라만 일대에서는 태풍이 부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파도가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해류가 보통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북상하는 주라우의 수군으로 봐서는 돛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돛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는 그 수심이 매우 얕고 주변 지역에 섬들이 많기 때문에 설사 커다란 바람, 대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수나라의 수군은 주변의 섬들에 얼마든지 피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풍을 만나서 대다수의 군대가 괴멸되었다는 사료의 기록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고구려 수군기지의 존재다. 중국 요령성 금연에 우뚝 솟아있는 대흑산. 이곳 산정상을 길게 휘두른 성벽은 바로 고구려의 것이었다. 지금은 대흑산 산성이란 중국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이곳은 고구려 해양방어의 전진기지인 비사성이었다. 청일전쟁 때까지도 중국의 해군기지가 있었을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던 고구려의 비사성. 요동 제1의 전망을 자랑하는 이곳에선 요동반도 일대의 바다가 모두 내려다 보인다. 고구려는 이곳 비사성에서 바다를 통해 진격해오는 수나라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곳 비사성을 기점으로 동쪽 장산군도 일대에도 고구려는 세밀한 해양방어 체계를 구축해놓고 있었다. 지난해 8월 현지 탐사를 통해 역사 스페셜 취재팀은 고구려의 수군기지 역할을 했던 고구려성의 흔적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问你什么时候叫问这个叫高里成山？ 高青山呐，高青古老就叫高青山。 고구려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고구려촌 해변가.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이곳을 주민들은 고구려성산이라 불렀다. 돌로 쌓은 성벽의 흔적이 지금도 뚜렷하다. 이처럼 취재팀이 장산군도 일대에서 발견한 고구려성은 모두 4개. 수나라 수군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고구려가 만들어 놓은 수군 기지들을 지나야만 한다. 그렇다면 수나라와 고구려, 양국 군대 간에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수나라가 구사한 수륙 양면 작전, 그리고 고구려가 구축한 해양방어 체제, 그리고 당시 전황,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